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림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두 가지는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비춰보신다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답장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기다리며 숨고르기 중인 우리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세에 정오쯤부터 하락 전환해 지난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물량을 던졌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춤하며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810포인트 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는 부진했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지표 둔화를 더욱 주목하며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부진했는데요. 10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5.6% 감소하며 예상치를 밑돌았고 가격 또한 직전 달보다 떨어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 역시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지만 4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뉴욕 증시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은 얼마나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줬는지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 중 수익률 가장 높은 10개 종목인데요. 모두 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고점에 대비한다면 더욱더 높은 수익 챙겨갈 수 있었겠죠. 자, 먼저 10월 23일 크래프톤 게임주를 발빠르게 포착해 주시고 어제까지도 36%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34%, 스맥 역시나 세 자릿수 수익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 여전히 34% 이상의 수익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테마, 다양한 모멘텀 가진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셔서 이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 운수대통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리 옮겨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도 별다른 모멘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국내 증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는 거에 감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운수대통한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으로 압축이 되면서 멘토님께서 더욱더 강한 에너지 뿜는 종목들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저희 6시 방송 쌈짱에서 2주 연속 1위 하시면서 네. 시청자분들도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밀키트 종목도 힘차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뭐 쌈짱에서 1등을 2번이나 이렇게 그럼요. 최초로 네. 이렇게 이뤄낸 쾌거를 이렇게 달성하면서 어느 정도 이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떠드는 이야기가 결코 허세는 아니었구나. 자, 이렇게 거의 뭐 증명이 된 것 같아 보이죠. 자,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윤수림 멘토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런 불주사 패턴에 따른 꾸준하고 이렇게 계속 일정한 패턴에 맞는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채워나가야 된다. 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도 그런 힘찬 종목들로 이렇게 또 1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도 힘찬 종목들로 강하게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윤수림 멘토님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희 밀키트 방송에 매일 출연하셨기 때문에 사실 좀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독보적인 줄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아주 우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화목 매주 일주일에 2번만 만나보시기는 너무 아쉬우시죠?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자, 조금 더 다양한 투자 정보 또 멘토님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원활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2가지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생방송 중에 띄워드릴 테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안내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멘토님과 함께 너튜브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너튜브 검색창에 운수대통 윤수림 이렇게 7글자 적어주시면 시청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시장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이 됐고 좀 한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와중에 또 미국에 이어서 지켜봐야 될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또 다양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불안 심리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멘토님 우리 이 미증시 그리고 중국 시장 바라볼 때 저희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큰 걱정 없이 흘러가도 될지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네, 뭐 중국 증시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홍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저도 요즘 들어서 가장 불안하다 싶은 이런 국가가 어찌 보면 중국이 아닌가. 중화권 시장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윤수림 멘토의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 사견이다 보니까 그냥 한번 참고만 해주셔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이 중국에 그리고 지수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상품 중에서 우리가 예금성 이런 형태를 띠는 상품 중에 ELS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수결합증권, 이 주가연계증권이라는 형태로 이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지수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정 이율을 받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주가 연계증권, 즉 ELS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 연계증권이 이 이율을 받는 일정 범위 내에 도달을 하고 그 범위 내를 이탈을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넉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넉아웃 구간을 벗어나면서 일부 ELS의 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화권 시장이 현재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즉 지수의 상승 베팅 혹은 이 지수의 어느 정도 넉아웃 구간을 벗어난 구간이 있어서 이 ELS의 환매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 이 물량들이 시장에 출회가 되고 지수의 상승 베팅에 이렇게
유입이 됐던 그 포지션들 또한 이렇게 이탈이 되면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 중화권 증시가 조금 불안한 흐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에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은 미국 혹은 대한민국 증시를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중국 쪽에서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중국 증시가 이전부터 조금씩 불안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 무차입, 이 민간 개발사에게도 이 개발, 지금 뭐 무차입으로 이 개발에 대한 비용들을 이렇게 대출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면서 네. 어느 정도 중국 증시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중국 증시의 쇼크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혹은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화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당분간은 중국 증시의 경기가 조금 안정화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된다. 연말에 산타가 오기도 전에 이렇게 도둑이 증시에 찾아올 수도 있는 네.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이 중국 증시의 불안감은 이 윤수린 멘토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사견이다 보니 중국 증시의 어찌 보면 진행의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상황도 맞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가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대외적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도 없고 또 닥치면은 뭐 어떻게 뚜렷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이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는 그 이후에 대응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까지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이 정말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테마주들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요. 이 와중에 거래대금이 좀 쏠리는 쪽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아닌가. 어제도 네. 사실 에코프로머티는 그 지금 상장된 지 한 일주일 됐는데 벌써 3번이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들을 봐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신규 상장주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보니 사실 상장만 되면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 만할까? 그쵸.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시장의 지금 거래대금과도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일 거래대금이 시장에 한 8조 원 정도 이렇게 네. 코스피 기준 8조 원 정도 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그 2위 종목인 이 두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에게만 벌써 2조 5천억 원이 이렇게 쏠렸다라는 겁니다. 네. 평균적으로 시장이 거래대금을 30% 이상 차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삼성전자는 겨우 5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신규 상장주 두 종목이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의 5배를 뛰어넘는 그런 꼴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 흐름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시장에 신호를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죠.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들의 한계 수량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에 밸류의 가치 또한 산정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 이런 투기성 매물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도 한번 간과를 해봐야 됩니다.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한 번 더 보호예수 물량들 그리고 혹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투매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척도를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비중을 분할해서 해지성 공략을 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지만 반대로 이 종목들이 이런 부분들의 불안 요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높이
이렇게 익지도 않은 감을 굳이 떠먹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투기성 물량들이 이렇게 쏠리고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시장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신규 상장주들을 따라가는 흐름보다는 우리가 정량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혹은 단기적으로 테마가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트렌드 종목들 혹은 이런 불주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차라리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도 이런 불주사 패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왔다 보니까 차라리 윤수린 멘토의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쌈장 2주 연속 1위이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계신데 이걸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저희 종목들의 수익이겠죠. 잠시 후에 이어서 바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 거래대금이 신규 상장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불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뛰어드시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저희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이렇게 자신감 있으신 이유 저희 밀키트 종목들도 수익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건데요. 오늘 지난주에 알려주신 두 종목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알려주셨던 MBT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MBT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저희 그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이버 웹툰 관련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일에 바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역시나 고점을 높였던 만큼 잠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MBT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의 중간 점검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종목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그 유명한 불주사죠. 네. 불주사입니다. 자, 맞으면 불주사. 아야 하면서 높이 솟아오른다는 그 불주사죠. 그렇죠. 그 유명한 그 불주사. 네. 우리가 맞으면 아야 하면서 높이 주가가 빵 뛰어오르는 그 불주사가 맞습니다. 자, 이 불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자, 불주사의 이 상승 요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이 캔들. 그리고 이전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거래량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윗꼬리를 혹은 조정을 한번 거친 눌림을 한 번 거친 그러한 이 소화하는 과정들이 보여지는 캔들이 응축된 게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MBT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이 공략 포인트가 바로 지난주 목요일날 선별을 드리면서 바로 이 수요일날 이 불주사 캔들을 보고 이 캔들은 우리가 불주사 캔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MBT가 최근에 네이버 웹툰 관련 상장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이 바닥권에서 이 상승 캔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배경에는 바로 이 거래량의 확대와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이유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당연히 이 MBT라는 종목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미리 공략을 해봤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상승하기 전 뭐 하루 이틀 전에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이 신기는 없습니다. 윤수린 멘토님. 예, 그런 신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종목이 나를 담아줘라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날 때 혹은 이 실질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모멘텀과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럴 때 이 주가까지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바로 이 특효약 상승의 특효약이 바로 이 불주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MBT의 상승 흐름 또한 이 갭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고점을 7,800원까지 찍고 다시 한 번 더 7,580원의 종가가 마감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일부 물량들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출발하는 MBT의 흐름을 보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이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고가 이후 음봉까지 물량들 소화를 다 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이전 고점 구간까지, 그리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 8,500원, 9,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MBT도 이런 흐름에 뚜렷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그날 당일 바로 4.6% 7,930원까지 상승 흐름을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뭐 MBT가 굉장히 이렇게 짧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거래 대금이 시장에 이런 거래량이 많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을 대응할 때 확실한 자리에서 짧게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MBT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서 오늘도 MBT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패턴을 가진 종목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 보니까 다음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MBT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BT 리뷰부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한산한 거래 속에서도 멘토님께서 불주사 캔들을 포착해서 당일에 바로 1차 목표가 넘어서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재미가 없고 불안한 만큼 저희 MBT는 여기서 이제 수익을 챙겨보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진입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밀키트 종목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한 종목 더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알려드렸었던 두산 퓨얼셀입니다. 자,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엔 제가 지난주에도 멘토님께 여쭤봤었어요. 수소 관련해서 뭐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두산 퓨얼셀 굉장히 한 지난주 동안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두산 퓨얼셀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산 퓨얼셀도 윤소림 멘토가 항상 이렇게 네. 불주사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담백한 종목들, 우리가 정량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두산 퓨얼셀의 공략 포인트,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오늘 두산 퓨얼셀 한번 리뷰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입니다. 제가 두산 퓨얼셀을 선점했던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의미 있는 자리다. 이 의미 있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패턴이 바로 이 불주사인 거죠. 자, 이 불주사 자리에서 지금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던 흐름들이 두산 퓨얼셀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적이 있었나.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지난 한 6개월, 거의 한 반년 동안 거의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이 제가 선별을 한 자리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이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 이 검은색 하단선 구간 라인을 한 번도 돌파를 했던 적이 없어요. 이 돌파를 했던 적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즉 주가가 턴 어라운드를 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지금 턴 어라운드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이 불주사를 나타냈던 자리, 바로 이 다음날, 이 월요일 다음날이죠. 21일 화요일에 이 시가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자, 이 패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패턴들을 봤을까? 당연히 이 대형주 사이에서도 불주사가 따라왔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이 담백한 한정식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붙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부족을 하고 이 성장성을 갈구하는 종목들이 부재일 경우 대체적으로 친환경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오르더라. 실제적으로 과거 이전에 2022년부터 시작해 2023년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친환경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썬파워, 미국의 썬파워라든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이 상승 종목 수가 부족할 경우, 상승 힘이 부족할 경우 대체적으로 이런 반사 이익이 대체적인 이 친환경 관련주들로 몰리더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담백하게 한번 지금 자리에서 턴 어라운드에
관점에 우리가 매수 전략을 한번 취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아니다 다를까 상승 흐름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뭐 전일 장중 25,700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의 대형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좀 수익인 거죠. 그쵸?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또 한 번에 이렇게 수상한 불주사를 또 그리면서 뭐 앞으로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도 반사 이익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시사하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두산 퓨얼셀 이렇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 뚫어 올린 캔들의 포착뿐만 아니라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좀 한산할 때 친환경 에너지들이 움직이던 패턴까지 포착을 해주셔서 소개해주신 두산 퓨얼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차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한 공간 아래 하단에 자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나도 이렇게 멘토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로 수익 챙겨보고 싶다. 방송에서 저희가 종목 설명, 가격, 전략까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계속되는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화목뿐만 아니라 남은 날에도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스캔하시고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생방송 중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의 밀키트 종목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밀키트 종목 조금 더 압축해서 한 종목을 자세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멘토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심해서 선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밀키트 종목은 최근에 뭐 시장에 계속해서 이슈가 좀 끊이지 않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자, 뭐 화면을 많은 종목 떠오르실 텐데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대봉 L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가져오신 또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또 차트상의 명확한 표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개장 전 기업 설명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 이 대봉 LS입니다. 네. 자,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윤수린 멘토에 좀 사심이 많이 담겨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 조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을 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꿈의 낭만의 그런 치료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성인병이 계속해서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이 뭐 사실 이 부분들도 이 비만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런 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 뭐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위고비를 사용을 해서 이 효과를 봤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신호들이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신빙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품절 대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장의 수급과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과 서사를 가진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글로벌한 제약사 빅파마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과 네. 뭐 위고비를 영위하고 있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일라일릴리 이 크게 두 가지 기업들이 빅파마 이렇게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트리거를 좀 터뜨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된 그런 시장의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너도나도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선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네. 제약사 바이오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이 비만 치료제 우리도 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 와중에 옥석 가리기가 정말 절실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옥석 가리기가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라고 먹었더니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보조제였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를 국가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국제과제로 부각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대봉 LS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게 되시면 자,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더더 커진다. 자, 노보노디스크에서 3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비만 치료제의 싸움으로 이렇게 좀 더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고비라는 치료제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사용을 했다라는 그 비만 치료제인 거죠.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대봉LS와 이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글로벌하게는 지금 시가총액이 루이비통을 제치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규모를 증명을 했다. 네. 이 시장의 관심도와 집중도를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루이비통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구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네. 한 번 더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대봉 LS에서 실제로 이 사용을 하는 그런 이 비만 치료제 시제품이 지금 삭센다라는 성분으로 노보노디스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과도 굉장히 흡사하고 동일하다. 그런 관점에서 네.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 대봉 LS의 비만 치료제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대봉 LS라는 종목이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는데 우리가 이 커지는 시장에 한 번 더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루이비통의 시가총액도 넘긴 이 치료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이 규모 모멘텀도 크게 열려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시켜드리면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이 대봉LS라는 종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지금은 비록 작은 포도알일지 몰라 나중에는 이 거대한 이 거봉 대봉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 종목들로 우리에게 네.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대봉LS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윤수린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대봉 LS였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시제품 개발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최근에 전해졌고요. 저희가 이 위고비, 대표격으로 불리고 있는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이 같은 성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벌써 루이비통을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단 기간에 130조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이 국내 시장에서는 대봉LS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대봉LS 제가 아까 차트상에서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멘토님이 준비해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과 차트 기법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직접 또 설명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화요일 시장 상황 잠깐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현재 시각 9시 2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5% 올리면서 2,50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현재 2,50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25%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812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수급 상황인데요. 기관이 오늘 역시나 30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500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화장품 테마가 가장 강한데요. AS텍,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규 종목이 현재 9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자외선 차단제의 원료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이 뒤를 이어서 오상자이엘이 15% 정도 급등, 스피어파워도 5% 정도 강세 보여주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대부분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전선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LS전선 아시아가 오늘 장에서도 15%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진전기와 LS,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 역시나 모두 빨간불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점검해 봤고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이었던 대봉 LS의 흐름까지 잠시 후 우리 윤수리 멘토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양지수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저희 이 와중에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밀키트 종목 대봉 LS를 통해서 또 한 번 단기간에 또 높은 수익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 오늘 장에서는 현재 2.5% 정도 눌림 나타나면서 9,83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이 대봉 LS 차트를 보시면은 멘토님 정말 좋아하시는 이 불주사 캔들이 어제 강하게 솟아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우리 대봉 LS 자세한 가격 전략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봉 LS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저희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의 일봉입니다. 자, 대봉 LS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이슈들이 우리 이전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뭐 초에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던 흐름들이 있었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연초가 아니라 올해 2023년 뭐 7월 그리고 8월 부근에서 굉장히 이렇게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그런 패턴들을 보여줬는데 대봉 LS가 그 이슈가 잠잠해지더니 어느 정도 일부 주가의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던 대봉 LS가 바로 전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130조 원 규모의 이 대봉 LS도 함께 뛰어든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장대 양봉을 그려내며 불주사 캔들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봐도 뚜렷한 불주사, 누가 봐도 뚜렷한 불주사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대봉 LS의 금일 급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의 불주사들과 다르게 지금 불주사 자리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이 거래량에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바로 이 거래량이 이전과는 월등히 차원이 다른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이 보이죠. 자,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월등히 들어온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월등히 들어온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 아니면 언제 공략을 해보냐. 이렇게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몰려들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자리가 우리가 대봉 LS에 집중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현재 가격 대응 전략은 지금 오늘 금일 고가부터 1,100원 구간부터 시작해 9,750원 구간까지는 지금 널널하게 매수가 는 밴드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1,500원 구간, 1,500원 구간인 양봉 전환 구간에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자, 2차 목표가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 불주사 캔들의 윗꼬리 구간인 1,800원 구간, 1,8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2차 목표가로 바라봐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한번 책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9,000원 구간, 9,000원 구간을 널널하게 우리가 1차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9,000원 구간을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8,500원 이 상승 불주사가 시작이 됐던 초기 캔들의 이 아래 즉 하단 구간까지도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아주 많이 이 구간을 8,5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 8,000원 구간까지도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조심스럽게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대봉 LS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대봉 LS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되 뭐 아주 만약에 뭐 이전 고점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경우 우리가 대봉 LS에게 거는 기대감은 상당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정말 길게 한번 보시는 분들은 이 크게 대봉 LS나 이 비만 치료제의 악재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한 13,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대봉 LS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 대봉 LS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멘토님이 이 종목 설명해주신 차트상 특징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제 좀 윗꼬리가 달린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됐는데 그 전 불주사 캔들들과의 차이점은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알려주신 가격 라인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중에 흐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멘토님이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신다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직접 스캔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오늘 시장 지금 강한 특징주들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앞서 잠깐 언급 드렸었던 LS전선 아시아 오늘 장에서 15%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LS 에코에너지로 변경을 하고 해적 케이블이나 히토류 쪽 신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텔레칩스 증권가에서 굉장히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텔레칩스 오늘장에서 14% 정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드렸던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된 AS텍 혹은 어제 굉장히 수급이 몰렸었던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 오늘장에서는 1%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께 한번 설명 들어보면서 오늘 실시간 특징들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특징주들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재 실시간 조회 종목수 상위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텔레칩스가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칩스앤 미디어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왜 텔레칩스는 가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텔레칩스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 일단은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38,000원 구간, 33,600원 구간이죠.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33,6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안착해주는 캔들이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장 초반에 생각보다 이 매수세는 많이 몰리는데 예상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폭발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즉 이전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칩스앤 미디어가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텔레칩스 쪽으로 이 매수세가 조금 이전이 될 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칩스앤 미디어가 텔레칩스의 자회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 섹터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텔레칩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 공략보다는 종가상의 이런 공략 그리고 안착 대응을 한 번 더 이렇게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A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AS텍도 금일 신규 상장주 그리고 오늘 뭐 고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이렇게 소폭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이 AS텍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S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 상장주의 화장품 원료 관련주로 자외선 차단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초반에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흐름은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규 상장주들이 뭐 대체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일부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규 상장주를 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고점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자리를 안착하고 돌파하는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탄이지만 이 안착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앞자리가 바뀌어 나오는 흐름들이 우리가 구간별로 종목들을 살펴보며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의 경우 또한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동일한 흐름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S 전선 아시아 또한 한번 흐름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전 고점 구간에서 일부 다시 한 번 더 저항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전 구간에서도 한번 저항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 전선 사업에 대한 단기적인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이렇게 그칠 수가 있다. 이 부분들도 이 LS 전선 아시아의 좀 관전 포인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신규 사명 변경과 신사업 기대감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뭐 공략을 해보기에는 뭐 긍정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4,000원 구간에 이전 저항 구간에서의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안착을 도달을 성공을 하는지 네. 실패를 하는지 네. 그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전에 17,000원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안착을 하는지 터치를 하는지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 기대감까지 한 번 더 뭐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들을 한 번 더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게 좀 이렇게 반사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과 동시에 최근 들어서 메가터치 그리고 이런 뭐 아남전자 이런 최근 시장에 조용하게 흘러가던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대부분 지금 이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씩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다. 네. 이 부분들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단기적으로 자율주행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많이 나타났던 만큼 뭐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이런 이슈들도 시장에 발현이 되었던 만큼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들도 한번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뭐 대상홀딩스, 뭐 덕성 이런 형태의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개별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종목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 또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네. 신라젠이라는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패턴들 사이에선 사실 불주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멘토님 너무 숨가쁘게 지금 네. 우리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 한번 짚어주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지금 오늘 시장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AS텍, 공모텍 28,000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20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지만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 멘토님 짚어주셨던 리뷰 종목 MBT가 그래도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BT 다시 한번 흐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초반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뭐 MBT라는 종목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리뷰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만큼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MBT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렇게 매기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T의 최근 움직임이 일부 상승 이후 이 불주사 패턴을 보여준 캔들의 발현 이후 그 이후에는 뭐 주가의 이탈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MBT가 어느 정도 상승 끝발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MBT라는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상승 흐름, 매수세 유입 대비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 네.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이끌어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MBT의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MBT까지 이렇게 중간 점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리뷰에서 MBT 다시 한번 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매수세 대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뷰 종목이었던 MBT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 한번 다시 흐름 되짚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오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국내 시장에서 좀 입지가 나오고 있고 이미 시제품을 개발 완료한 대봉 LS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알려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더욱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